중학에서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초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또 시간이 좀만 지나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지금 고2의 이 중화반응 파트에서는 산연기에 대한 기본 틀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 기초가 베이스에 없으면 또 이거 문제풀이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그 기초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중화반응의 포인트는 먼저 누구와 누구예요, 얘들아? 누구와 누굽니까? 산과 누구에 해당하여요? 염기에 해당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산도 필요하고 염기도 필요하고 중성의 물질도 필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식초 음료 먹는 거 되게 좋아요. 식초 음료 산성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뭐 그 음료를 먹어서 내 몸이 뭐 어떻게 됐을 때 몸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따라 다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라면 기본 개념에서 누구요, 얘들아? 산과 염기가 어떤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찝어야 되겠죠. 자, 이때 산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 무슨 맛을 내는 물질이 얘들아? 신맛을 내는 물질이 산성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자, 염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 무슨 맛을 내는 애들이 염기입니까, 얘들아? 쓴맛을 내는 애들이 염기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신맛을 내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에 녹아서 대다수 무슨 이온을 내놓죠, 얘들아?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누가 됩니까, 얘들아? 산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염기는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얘들아?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누가 됩니까, 얘들아? 염기가 되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과 염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산의 대표가 어떤 물질이 있냐? 산의 대표가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오기로는 대표적으로 늘 나왔던 게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게 누구예요, 얘들아? HCl 누굽니까? 염산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누구 있냐면요. H2 누굽니까, 얘들아? SO4예요. 이거 누굽니까, 얘들아? 황산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얘와 얘가 이온화되는 형태가 같아요, 달라요, 얘들아?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찝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제가 누가 있어요, 얘들아? NaOH 누굽니까, 얘들아? 수산화 나트륨. 누구의 주성분이라고 얘기했었죠, 얘들아? 비누의 주성분이야. 근데 이제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비누를 만들 때 수산화 나트륨의 함량이 좀씩 달라져요. 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무슨 직이 많았어요, 얘들아? 노동직이 많았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노동직이 많았을 때 노동을 하고 오면 옷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비누의 수산화나트륨의 함량이 굉장히 높았어. 그래서 예전 빨래비누랑 지금 빨래비누의 이 함량이 많이 달라. 지금은 사람들이 옷이 그렇게 더러워질 일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의 함량도 높아졌어, 낮아졌어, 얘들아? 낮아진 편에 속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누구의 주성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비누의 주성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제 대다수 비누 이런 게 많이 함량돼 있어서 손을 씻고 나잖아? 그럼 손이 되게 거칠거칠해지고 막 이랬었어. 근데 이제 선생님네 엄마가 딸을 낳았다는 기쁨에 좀 비싼 비누를 산 거야. 근데 이제 딸은 얼굴을 뭐 예쁜 비누, 좋은 비누를 써서 이제 세수를 시킬 거다 해서 옛날에 비누가 한 100원 했었거든요. 되게 큰 게. 근데 우리 엄마가 요만한데 150원짜리 비누를 사서 나를 세수를 시켰어.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4살, 5살 됐을 때 깨달았지. 비누의 이름은 예쁜이 비누였거든요. 아무리 이걸로 씻겨도 예뻐지지 않는다는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비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고 빨간색 비누로 엄마가 세수를 시켜주던 거. 비누가 가끔 입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맛이 나요, 얘들아? 쓴맛이 강하게 났지. 수산화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서. 요즘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샴푸로 머리를 감다가 이제 샴푸가 눈에 들어가잖아. 정말 많이 따가웠어요. 저런 것들의 이제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서 얘네들의 함량이 높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엄마가 머리를 감겨주고 이렇게 세수를 시켜주던 그런 귀한 존재였어요. 어느 날부터 이제 나가리가 됐지만. 자,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사실 수산화 칼슘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굽니까, 얘들아? 그 이가 염기에 해당하는 애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수산화 바륨을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두루두루 좀 활용이 많이 되니까 화학식을 얘로 알려줄게요. 그래서 얘 누굽니까, 얘들아? 수산화 칼슘이고요. 여기 보면 OH2라고 붙었죠? 요걸 조금 이따가 해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고2라고 해서 간과하시면 안 돼요. NH3가 누굽니까, 얘들아? 염기성 물질이에요.
NH3가 무슨 성 물질이라고? 염기성 물질.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서 염기성 물질을 띠게 되는데 이 화학식 자체에는 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OH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일부 배웠던 결합과 연결시키면 산 같은 경우는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얘들아? 공유 결합 물질이고요. 염기 같은 경우는 금속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얘는 공유 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서. 그런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표현할 때 그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는 얘네 둘 다 수용액에 들어가서 무슨 화가 됩니까 얘들아? 이온화가 돼요. 수용액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다 무슨 화가 됩니까 얘들아? 이온화가 되어서 수용액 내부에서 물질이 이온을 발생시키게 될 경우 공유결합 물질이든 이온결합 물질이든 그 물질 자체에 전류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들 수용액은 우리가 무슨 질 얘들아? 수용액에 녹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 무슨 질이라고 얘기한다 얘들아?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공통점은 얘는 수소이온을 내놓고 얘는 누구 이온을 내놓는다? 수산화이온을 내놓는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이 산염기에 무슨 화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이온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산염기 이온화로 들어갔을 때 산을 이온화시키고 염기를 이온화시켜 볼게요. 자, 산의 대표 주자인 누구를요 얘들아? HCl을 이온화시켜 볼게요. 자, 누구와 누구로 나눠집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지죠.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을 보든지 간에 화학 안에서 나오는 모든 화학식에는 개수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 보면 염산이라는 HCl이라는 염화수소라는 분자가 한 개가 들어가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몇 대 몇으로 나와요 얘들아? 1대 1로 나옵니다. 따라서 얘가 0.1몰이 들어가면 얘도 0.1몰, 얘도 몇 몰 얘들아? 0.1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1대 1대1로 이온화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황산이라는 애 있죠. H2 누가 됩니까 얘들아? SO4가 되죠. 이 친구가 이온화되면 EH 플러스 그 다음에 SO4 몇 마이너스가 됩니까? E 마이너스가 돼요. 자, 이 화학식에서 분명 H2SO 앞에 몇이 있어요? 개수 1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온화되면 1대 2대 몇이 됩니까? 얘들아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의 이온은 무슨 이온이에요?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이죠. 들어간 분자와 수소이온이 같은 개수가 나오느냐, 들어간 분자보다 많은 개수가 나오느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양적 관계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2대1로 이온화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염기를 들어가면 염기의 대표가 누구라고 얘들아? 수산화 나트륨이 됩니다. 자, 얘도 우리가 1가 염기, 1가산, 2가산, 그 다음에 이제 2가 염기를 할 건데요. NaOH 이온화시키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몇 대 몇으로 나와요 얘들아? 1대 1대 1로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 화합물 1몰 집어넣으면 1몰 1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포인트로 주는 이온이 누굽니까? 수산화 이온이에요. 근데 얘 짝꿍이 얘입니다. 그리고 수소이온 짝꿍이 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몇 개 나왔는지 안 알려줘요. 대신 그 옆에 있는 짝꿍의 이온들로서 대신해서 누구요 얘들아? 포인트 이온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대 1대 1로 이온화된다라는 것과 수산화칼슘을 이온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들은 자 Ca 몇 플러스 2 플러스 EOH 누가 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얘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 몇이다? 2이다. 예외적으로 누가요 얘들아? 포인트가 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2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구나. 물론 3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3가까지는 우리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2가가 등장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암모니아가 이온화되는 과정 정도는 고등학교 2학년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암모니아 누굽니까 얘들아? NH3죠. 얘가 누구랑 만납니까? 물 분자와 만나요. 그러면 이온화되면서 물 분자가 수소이온을 내놓고요. 그 수소이온을 누가요? NH3가 받아서 NH 누가 됩니까? 얘들아 4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게 돼요? OH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암모니아예요.
이 친구 이름은 무슨 이온이에요, 얘들아? 암모늄 이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OH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물 내부에서의 무슨 과정 때문에 얘들아, 이온화 과정 때문에 무엇하게 됩니까? 수산화, 염기성을 띠게 된다, 안 띠게 된다?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 우리 1가가 있으면 2가도 있다라는 거. 2가가 특이한 거예요. 정상은 몇 가예요, 얘들아? 1가입니다. 알겠죠? 2가가 특이하게 포인트가 되는 이온을 2개씩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온화 과정을 배웠어요. 자, 그럼 중화 반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중화 반응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알려줄 거냐면 용액의 누구를 계속 알려줄 거야, 얘들아? 농도를 알려줄 거야. 요 용액의 농도, 요 용액의 농도를 알려줄 거야. 이때 이 농도로부터 수소이온의 농도, 수산화이온의 농도들을 뽑아내셔야 되는데요. 중화 반응은 개수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농도를 누구로요? 얘들아, 몰수로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몰농도의 공식을 언급할게요. 자, 세 번째 누구냐면 누굽니까, 얘들아? 다시 한번 누구요? 용액이 가지고 있는 누구요? 몰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몰농도는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액 몇 리터 속에 1리터 속 누구의 몰수입니까, 얘들아? 용질의 누구에 해당해요? 몰수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용질의 몰수에 해당하죠.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 어떻게 갑니까? 용액의 몰농도 M은, 자, 용액의 안에 있는 용질의 몰수를 전체 부피로 나누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 화학 반응에서 얘네들이 무엇할 때, 반응을 할 때는 얘 몇 개야? 얘 몇 개야? 이런 반응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개수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몰농도를 반드시 누구 공식으로 환산해 줘야 돼요, 얘들아? 몰수 공식으로 환산해 주셔야 돼요. 지우 여기 봐야 돼. 그래서 누구 곱하기 누구야, 얘들아? 몰농도 곱하기 부피의 공식으로 환산해 주셔야 돼요. 누구 곱하기 누구, 얘들아? 몰농도 곱하기 누구요, 얘들아? 부피. 그래서 입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요 단원에서는 MV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몰수는 누구의 공식으로 구한다고, 얘들아? MV의 공식으로 구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누구는요, 얘들아? 얘네들은 몇 몰이냐? 몰이죠. 그치? 그 다음에 부피에 다니는 누구요, 얘들아? 리터임을 잊지 마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문제를 기초적으로 더 한번 꼬은다 그러면 말이과 따지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쉽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몰수 자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하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몇이에요, 얘들아? 40이에요. 근데 수산화나트륨이 4g 있어요. 그럼 몇 몰 있는 거예요? 0.1몰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누구 구하는 거, 얘들아? 몰수 구하는 공식.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을 누구로 나눠야 돼요, 얘들아?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찝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몰농도를 통해서 용질의 누구예요, 얘들아? 몰수를 구할 때 MV의 공식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자,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0.1 몰농도 HCl 수용에 몇 미리 속? 500ml 속 누구요, 얘들아? 수소이온은 몇 몰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어. 얘가 0.1몰 농도야. 그리고 나는 500ml가 있어. 그러면 이걸 누구로 환산해줘야 돼? 리터인 0.5리터로 바꿔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수소이온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몰농도 곱하기 누구야, 얘들아? 부피. MV의 곱으로 구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식은 MV의 곱으로 가고요. 0.1 곱하기 0.5 해서 몇이 됩니까, 얘들아? 0.05몰에 누구가 발생합니까, 얘들아? 수소이온이 발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0.1 몰농도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H2SO4 500ml가 있어요. 여기 속 누구예요, 얘들아? 수소이온은 몇 몰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냥 MV로 구하면 돼?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수소이온 몰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0.1 곱하기 0.5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엄연히 H2SO4는 몇 대 몇으로 이온화가 됩니까, 얘들아? 2대1로 이온화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2대1로 이온화가 돼요. 맞아요? 들어간 H2SO4의 몰수 자체가 0.05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H2SO4를 이온화시키면 EH 플러스 SO4 몇 마이너스가 돼요, 얘들아? 2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SO4 2 마이너스가 되죠. 됐나요? 그런데 들어간 분자 자체가 이 몰롱도 곱하기 부피 공식에 의해서 얘가 0.05몰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의 개수가 1대 2대 1이죠. 그럼 얘가 0.05몰이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는 0.05몰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의 몇 배, 얘들아? 2배의 수소이온이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2배의 수소이온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건 0.01몰이 되는, 0. 몇 몰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1몰이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0.1몰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누구요, 얘들아? 자, 염기성 물질과 산성 물질의 이 2라는 첨자 있죠. 요것도 우리가 문자로 N으로 씁니다. 요 문자도 누구로 써요, 얘들아? N으로 써요. 됐나요? 그래서 몰롱도 곱하기 부피에다가 사실 몇을 곱해야 돼요, 얘들아? 2를 곱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2를 곱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2에 들어가는 첨자를 N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계산하면 0.1몰이 나오는 이 공식 같은 경우는 몰롱도고요, 부피고요. 거기다가 이 N을, 요거를 첨자 N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N 곱하기 V. 이게 이 용액에 있는 이온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V라고 해요, 얘들아? NMV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얘들아? NMV. 뭐라고 합니까? NMV.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산 있죠. 요게 어느 시험 문제에서 염산이다 황산이다 줄 거야? 요즘 추세는 미지의 산을 줘요. 그래서 산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HNA라고 표현해요. 됐나요? 그러면 염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 자, BOH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N이 됩니다. 저 N이 1이 될지 2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산인지 어떤 염기인지 안 주는 문제가 요즘 퍼레이드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곱하기 누구 공식에, 얘들아, 여기 있는 누구 구하는 공식에, 얘들아, 이온수 구하는 공식에 무엇을 쓰셔야 돼요, 얘들아? 당연히 몰롱도 곱하기 부피지만 여기 있는 첨자 배율만큼 해야 포인트가 되는 누구예요, 얘들아? 수소이온과 수소하나 이온의 개수를 알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NMV로 갑니다. 뭘로 간다고요, 얘들아? NMV. 알겠죠? 자, 요 포인트로 가는 게 누구야? 요 부분의 시작점에 있어서 너네들한테 필요한 개념들이야. 됐죠? 자, 이제 우리가 누구로 갈 거냐면 본격적으로 무슨 반응으로 갈 거야? 중화 반응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중화 반응. 자, 누가 누구의 성질을 없앱니까, 얘들아? 산이 염기의 성질을, 염기가 누구의 성질을, 산의 성질을 없애는 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이제 무슨 반응의 중화 반응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중화 반응에서 자,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누구와 누가 만납니까? 네, 산과 누가 만나요? 염기가 만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일가를 먼저 간파하는 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가산인 염산, 일가연기인 수산화나트륨이 만나는 과정을 볼 거야. 자, 봐봐. 산의 대표 누굽니까, 얘들아? 염산이야. 여기서 용액 안에 누가 들어있어, 얘들아? 수소이온과 누가 있어요? 염화이온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누굴 만납니까? 염기가 그걸 만나요. 그치? 그래서 염기의 대표가 누굽니까? 수산화나트륨이니까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있죠? NaOH가 만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누가 만들어져요? 자,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물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H2O라는 물 분자가 만들어지죠. 그런데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왼쪽에서도 이온이었지만 오른쪽에서도 그대로 누구로 존재합니까?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누굴 만들어내요? 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을 붙여서 우리는 화학식을 표현할 거고 얘네들 남아있는 이 물질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염. 그래서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면 HCl이 누구랑 만나요 얘들아? NaOH와 만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해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H2O라는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 NaCl이라는 누가 만들어져요 얘들아? 염이 만들어집니다. 왼쪽에서도 이온이고 오른쪽에서도 이온인데 화학식에는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하죠. 단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이들은 왼쪽에서도 이온, 오른쪽에서도 무엇이기 때문에 이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에 참여를 안 하죠.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으므로 무슨 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산의 종류와 염기의 종류에 따라 누구요? 얘들아 염의 종류는 달라지고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는 음이온은 누구요? 산의 짝꿍. 여기 있는 양이온은 누구의 짝꿍이에요? 염기의 짝꿍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지우야 고개 들고 칠판 봐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 이온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죠. 걔네들만 화학식에 표현해놨을 때 요거를 우리가 무슨 이온 반응식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알짜이온 무슨 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반응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알짜이온 반응식 어떻게 써요? 네, 수소이온과 누구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물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을 보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얘들아? 1대 1대 몇이 됩니까 얘들아? 1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1대 1대 1이에요. 됐나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얘들아? 1대 1대 몇이 됩니까? 1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요 수소이온이 5개 들어갔어. 수산화이온이 몇 개 들어갔어? 4개 들어갔어. 맞지? 그리고 물 분자는 몇 개 만들어져? 수소이온 5개야. 수산화이온이 4개야. 그럼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져? 4개지. 자, 그러면 왜 물 분자 4개밖에 안 만들어졌어? 수산화이온이 몇 개밖에 없어서? 4개밖에 없어서. 이 물 분자의 개수가 적게 만들어진 건 둘 중에 이온수가 더 적은 애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를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이 화학 반응의 끝을 얘가 결정한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반응 무슨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한계 물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응 무슨 물질 얘들아? 한계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물 분자의 개수는요 이 화학 반응에서 반응 한계 물질이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물 분자의 개수는 둘 중에 적은 이온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적은 이온이 몇 개였다? 4개였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데이터가 물 분자의 개수에 해당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반응 한계 물질이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물 분자의 개수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래서 중화 반응의 가장 큰 포인트는 용해 간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뭐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남지 않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용해 간의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완전히 없어지는 포인트. 요 포인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중화점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점 얘들아? 중화점.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최종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남아있지 않아. 수소이온의 개수와 누구 이온의 개수가 똑같아요 얘들아?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치? 이때 공식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야. 내가 아까 이온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어? 이온의 개수 구하는 공식. 문제에서 자꾸 조건 중에 몰농도와 부피를 줄 거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누구야 얘들아? 부피가 이온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도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무슨 수예요 얘들아? 수산화이온수예요. 그런데 1가가 나올지 2가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네, 여기 앞에다가 1가인지 2가인지의 그 수치를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써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곱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는 산성이니까 우리가 표기를 달리하기 위해서 원을 쓰고요. 얘를 2로 씁니다. 그래서 NMV는 무슨 V다 얘들아? NMV와 같다. 이게 중화점에서 누구요 얘들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내가 만약에 산에서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아. 염기에서 얘 알고 얘 알아. 그러면 요 공식 하나에서 이 친구 몰롱도 금방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중화점의 포인트는 누구다 얘들아? NMV는 무슨 V다? NMV다. 요거를 먼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알려준 거야. 여기다가 이제 뭘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냐면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고2에서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시험 문제 출제했을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또 만약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으로 시험이 나눠지면서 범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만 알고 있으면 돼요. 누구만 알고 있으면 돼 얘들아? 페놀프탈레인. 물론 여러분들 프린트에 아마 선생님은 다 넣어놨을 거예요. 학생들은 똑똑해야 되니까요. 그치?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누구요 얘들아?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무색이에요. 페놀프탈레인이 무슨 색이야 얘들아? 무색. 그런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애 자체가 원래 무슨 성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염기성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물질 이런 것들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인간도 두 가지 동시에 해요? 못해요? 두 가지 동시에 못하는데 왜 자꾸 귀에다가 음악 꽂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특히 남학생들. 여자는 이렇게 뇌 고래 보잖아. 그러면 좌뇌 우뇌 나눠져 있잖아. 여자는 이 좌뇌 우뇌가 나눠져 있을 때 여기 연결고리가 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오른손이 딴짓을 하고 있을 때 왼손이 딴짓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자 남자애들 잘 들어. 불가능해. 남자애들 연결고리가 없어.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의 언니가 시집가서 애를 낳는데 나랑 나이 차이가 많아. 언니가 이제 형부 보고 나 설거지 할 동안 애 좀 보고 있어. 근데 형부는 TV를 보고 싶었던 거야. TV에 이제 뭐 이제 스포츠 중계를 보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신생아를 옆에 앉혀놓고 자기는 앉아서 TV를 본 거지. 그러니까 형부 입장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애가 아무 소리도 없길래 가서 봤더니 애가 옆으로 이제 기울어진 거야. 중심을 못 잡아서 신생아니까. 한 팔로 살려고 애가 여기도 얼굴이 시뻘개진 거야. 막 이러고서 애가 버티고 있는 거야. 승질이 확 나가지고 완전 신생한데 뭐하는 거야 하면서 남편을 퍽 때리면서 아 진짜 애가 시뻘개진 거야 얼굴이.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애를 이제 업고 주방으로 갑니다. 애를 업고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으면서 한 팔로 이제 여기 전화를 친구한테 하면서 남편 욕을 몇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야. 설거지에다가 애를 업고 바닥에 있는 물을 닦으면서 전화기로 욕을 하는 이런 엄청난 자 여자들은 이렇게 뇌에 골이 있어서 사실 두세 가지를 좀 할 수 있는데 남학생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잠시라도 딴짓하지 마세요. 나만 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자들은 좀 두세 가지를 하는 게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자들 보면 뭐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잖아. 친구랑 통화하면서 막 화장을 해요. 막 해도 실수가 없어. 남자애들 꼭 두 가지 동시에 시켜놓으면 나머지 하나에 실패가 있어. 한 번에 한 가지. 나중에 여자애들도 시집가면 남편한테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시켜야 돼요. 애를 보라고 할 때 TV를 꺼야 돼요. 핸드폰 압수하세요. 알겠죠?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 그래서 과학 용액들도 우리가 두 가지 상태로 동시에 알려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색깔이 어떻게 되냐. 자 원래 얘가 용액이 산성, 중성, 무슨 성이에요 얘들아? 염기성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염기성이 되죠. 자 얘가 원래 무색이에요 중성에서. 그래서 산성과도 반응을 안 해. 무색이야. 염기성에서 진짜로 이렇게 예쁜 핑크색이 나와.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얘들아? 붉은색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용액이 염기성은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중화점의 포인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쓰는데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무슨 색으로 바뀐다 얘들아? 그때 직후에 붉은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양적 관계 들어갈 거야 얘들아. 잠깐 끊었다가